자, 오늘 주제 법인의 생입니다. 법인의 생. 법인은 지금 다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처음에 사업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정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법인에 쌓여있던 자금, 아까 일부 강의에서 계속 강의했었던 이익 잉여금을 엑시트하는 전략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 마감을 하게 되죠. 생 마감이라는 건 뭐냐면 가업 승계 또는 M&A 또는 폐업. 네. 이게 생 마감을 할 때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시트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엑시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금을 어떻게 엑시트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 마감을 하게 될 때 가업 승계도 새로운 생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래서 마감을 할 때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2023년 전략에 대해서 좀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무료 절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개정세법 활용, 배당 입금 불산입의 활용. 아까 이제 설명은 다 들으셨죠? 진짜 신기하게 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 특례 활용, 그 다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 배당금 입금 불산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배당받는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지금 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법인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그리고 지주회사,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그러니까 자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률이 다른데 일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다 회사별로 다 달랐어요. 회사별로 다 달랐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을 하는 겁니다. 통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3년에 배당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선택 허용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배당 입금 불산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나? 자, 우리는 비상장 기업이니까 비상장 법인이 어떻게 변했나 그것만 보면 돼요. 지금 50% 미만일 때 30%의 입금 불산입을 허용을 해줬는데 지금은 20% 미만일 때 30%고 20% 이상만 돼도 80%다. 일부 강의에서 이거 굉장히 강조했죠. 저도 이게 바뀐 법 중에서는 최고의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 제한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사드릴 때. 자, 10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 써 있는데 세금을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죠. 그리고 6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그냥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거들도 이런 법을 좀 봐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 그 다음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 그 다음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 한도까지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이 그냥 딱 바뀌어 있는데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한다는데 이거를 여기 있죠.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행을 한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작은 글씨들을 좀 크게 키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출액 최대 5천억까지예요. 5천억까지. 그리고 공제한도는 100억 원에서 300억, 400억, 600억 한도까지 늘어난 거. 가장 좋은 건 요거예요. 요 공제 금액은 사실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략을 가져갔을 때입니다. 맘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 공제 10억 원으로 늘어난 게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60억 이하일 때 10%, 60억 초과일 때 20%. 더 좋아진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 기간이 5년. 5년.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허용 이런 것들이 좋아진 거예요. 대표님 자녀분 유치원생분이라고 하셨죠? 내년에 학교 가나요 혹시? 그쵸?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표님은 조만간 저랑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왜냐? 저는 대표님의 나이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내년에 첫째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신기하죠? 네. 그렇다고 제가 송중기는 아니지만 미래는 어느 정도 본다는 거. 자, 그래서 솔루션을 줘야겠죠. 다음 30년 정도 된 회사고 기업 가치가 1,000억이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개정안만 딱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최대한 더 1,000억까지 해준다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잘렸죠. 1,000억인 경우에는 뭐 불가능하죠. 뭐 우리가 삼성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그렇죠? 네, 480억. 근데 증여특례를 받게 되면은 600억까지는 특례를 해주니까 조특법에 의해서. 그래서 세금이 일반 증여까지 해가지고 약 300억 정도. 그래도 180억 정도 줄었네요. 180억. 네, 180억.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그래요. 통장에 180억이 없으니까. 그럼 이거 솔루션을 들어간다? 600억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600억까지 줄여서 그냥 112억으로 끝내는 거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요,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부, 출연해서 회사는 별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기금을 관리 운영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23년의 핵심입니다. 핵심 전략. 이거 없이는 이제 앞으로 얘기 못 해요. 모든 회사가 2023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복지 증진을 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모르셔도 됩니다. 대표님들은. 그냥 복지를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한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서 돈을 마련하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세전 순이익의 5%를 출연액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임의로 재산 출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5%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3억 7천만 원인데 내가 1억을 복지기금에 넘겨서 쓰겠다라고 하면 2억 7천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왜? 100% 비용 처리예요. 그래서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이 가능하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채권 이런 것도 다 출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일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에요. 근데 그런 법인들은 기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재산. 그게 보통은 5억 정도 설정이 됩니다. 그 5억은 그 재단에 들어가면 10원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표이사를 맡는다. 그럼 나의 특수관계인들은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거는 누구?
나와 나의 가족, 친인척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에 대표님들께서 1억을 출연을 해가지고 장학금이 누구한테 가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장학금 가는지 알아요? 모르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물론 근로자에 한해서 우리 회사에 장학금도 주고 학원비도 주고 여행비도 주고. 그렇죠?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운동 좀 해. 헬스 장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야, 너 책 좀 읽어. 책 사는 돈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이 가능하다. 운영을 하는 거죠. 딱 우리 대표님들은 이거는 솔직히 사진 찍을 만 합니다. 예. 왜? 이것만 알면 되니까. 이것만 알면 되니까요. 그죠? 한 번에 딱 정해서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1,000만 원 출연을 했다, 내가. 근데 좀 썼다. 더 필요한데? 그럼 그때 또 넣는 거예요. 조절해야 돼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한 번에 돈을 몇 억씩 넣는 게 아니고 조금씩 넣으면서 조절을 한다. 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요, 만드는 것도 법인에서 비용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쓸 거냐. 그렇잖아요. 법인에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돈을 넣었어요. 쓸 데가 없으면 계속 그 돈이 쌓이잖아요. 그 돈이 쌓였는데 만약에 회사가 갑자기 폐업이 된다거나 대표님께서 돌아가신다 등등등 하면 건설 관련된 회사들은 이런 거 많겠죠. 직접 도급 업체. 그리고 파견 근로자 가능하고요. 근로자의 배우자, 가족, 정관에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아까 그 병원비라든가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 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월급이 한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연에 1억 2천을 받는 거잖아요. 이분이 학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씩 나간다. 한 달에 그 정도 나간다. 그럼 연에 3,600이 나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분의 소득세 신고는 1억 2천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총 세금이 4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 그런데 이 학원비를 복지기금에서 나가고 급여는 700만 원만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럼 연에 8,400 신고를 하는 거고 받는 건 똑같죠. 3,600만 원 그대로 받는 거고 합산하면 1억 2천입니다. 그랬을 때 총 부담세액이 2,500만 원이에요. 근로소득세, 본인 부담금, 회사 부담금. 그래서 개인은 1,2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가운데 써놨죠. 연봉 상승시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급여 한 600만 원씩 받고 있는 분들을 막 300만 원으로 깎고 300만 원 복지기금에서 줄게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페널티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법인 조사 가능성이 있겠죠. 세무조사. 근데 복지기금은요. 복지기금이 운영되는 거는 노동부 관할입니다. 세무서 관할이 아니에요. 넘어가면 돈이 법인에서 복지기금으로 돈이 넘어가면 끝. 그다음부터는 노동부 관할이에요. 어떻게 나가도 세무서는 터치할 수 없습니다. 자, 제 상장사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 상장사는 이렇게 예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동지역 자사주 10만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 출연 2015년 9월 9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된 거지 이게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7년에 자사주 3만 주 처분, 그다음에 18년에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목적 12억 자사주, 주택금융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잔고 100억 돌파. 그래서 이 기장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은 현금 출납만 써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모든 자금은 비용 처리, 송금 인정,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50%를 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 라고 유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속세 자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획기적입니다, 이거. 그리고 받는 모든 분들은 소득세, 증여세, 비과세,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과 근로복지기본법에 우선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해산한 기금 법인은 미지급 임금 중에는 퇴직금도 포함입니다. 퇴직금도 포함. 그리고 정관에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관을 잘 만들어서 나라에 안 뺏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판은 짰지만 우리는 그 판에 말려들지 않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절세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을까?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설명문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